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정상 수치,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레스테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녹슬게 합니다. 세 가지 지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기름때를 끼게 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직결됩니다. HDL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 간으로 보냅니다. 혈관의 청소부라고 불리며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중성지방 에너지 저장고, 주로 식사나 음주로 인해 상승하며 너무 높으면 췌장염을 일으키거나 LDL을 더 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 및 관리 목표. 일반적인 기준은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유무에 따라 목표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240 이상 고지혈증, LDL 나쁜 것 130 미만 160 이상 주의 요망, HDL 좋은 것 60 이상 40 미만 위험, 중성지방 150 미만 200 이상 주의. 만약 이미 심장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다면 LDL 수치를 70 미만 또는 55 미만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실천하는 3대 관리 원칙. 1. 식단, 무엇을 먹느냐 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의 비계, 버터, 생크림, 라면 등 가공식품의 함유를 피하세요. 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합니다. 권장하는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 통곡물, 채소, 해조류, 미역, 다시마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중성지방 관리도 중요합니다. 술과 단순당, 설탕, 흰쌀밥, 빵, 과일, 과다 섭취은 중성지방의 주범입니다. 운동, HDL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LDL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올리기 힘든 HDL을 높여줍니다. 운동의 강도와 빈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약간 힘들 정도의 강도로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실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3. 생활습관, 혈관 탄력 유지. 금연,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게 합니다.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은 이상지질혈증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4.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스타틴, 스테이틴 계열의 약물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이미 쌓인 혈관벽의 기름때를 안정시켜 터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아픈데 디스크일까? 이 증상 있으면 절대 그냥 요통 아닙니다. 허리가 아픈데 이게 단순 요통일까요? 아니면 수술까지 가는 허리 디스크일까요? 허리 통증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원인과 위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와 단순 요통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되어 안쪽의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반면 단순 요통은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되거나 삐어서 생기는 통증으로 대부분 일시적이며 심각한 구조적 손상은 없습니다. 통증 위치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찌릿하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요통은 통증이 허리 주변에만 국한되고 다리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도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대부분입니다. 신경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신경 증상의 유무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반면 단순 요통은 저림이나 마비 같은 신경 증상이 거의 없고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원인의 차이는 허리 디스크는 반복적인 허리 굽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습관, 그리고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요통은 갑작스러운 움직임, 운동 부족, 과도한 허리 사용,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잘못된 자세, 혹은 잘못된 잠버릇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증상의 치료 및 회복 경과는 허리 디스크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 주사로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요통 치료는 휴식, 스트레칭, 진통소염제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자세 교정으로도 통증 완화가 가능합니다. 회복기간은 수일에서 수주로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고 신호. 어떤 경우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리 힘이 점점 빠질 때,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심해질 때, 대소변 조절에 이상이 생길 때,
또는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허리만 아프다면 단순 요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정상 수치,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레스테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녹슬게 합니다. 세 가지 지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기름때를 끼게 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직결됩니다. HDL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 간으로 보냅니다. 혈관의 청소부라고 불리며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중성지방 에너지 저장고, 주로 식사나 음주로 인해 상승하며 너무 높으면 췌장염을 일으키거나 LDL을 더 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 및 관리 목표. 일반적인 기준은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유무에 따라 목표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240 이상 고지혈증, LDL 나쁜 것 130 미만 160 이상 주의 요망, HDL 좋은 것 60 이상 40 미만 위험, 중성지방 150 미만 200 이상 주의. 만약 이미 심장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다면 LDL 수치를 70 미만 또는 55 미만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실천하는 3대 관리 원칙. 1. 식단 무엇을 먹느냐 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의 비계, 버터, 생크림, 라면 등 가공식품의 함유를 피하세요. 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합니다. 권장하는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 통곡물, 채소, 해조류, 미역, 다시마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중성지방 관리도 중요합니다. 술과 단순당, 설탕, 흰쌀밥, 빵, 과일, 과다 섭취은 중성지방의 주범입니다. 운동 HDL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LDL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올리기 힘든 HDL을 높여줍니다. 운동의 강도와 빈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약간 힘들 정도의 강도로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실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3. 생활습관, 혈관 탄력 유지. 금연,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게 합니다.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은 이상지질혈증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4.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스타틴, 스테이틴 계열의 약물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이미 쌓인 혈관벽의 기름때를 안정시켜 터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아픈데 디스크일까? 이 증상 있으면 절대 그냥 요통 아닙니다. 허리가 아픈데 이게 단순 요통일까요? 아니면 수술까지 가는 허리 디스크일까요? 허리 통증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원인과 위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와 단순 요통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되어 안쪽의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반면 단순 요통은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되거나 삐어서 생기는 통증으로 대부분 일시적이며 심각한 구조적 손상은 없습니다. 통증 위치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찌릿하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요통은 통증이 허리 주변에만 국한되고 다리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도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대부분입니다. 신경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신경 증상의 유무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반면 단순 요통은 저림이나 마비 같은 신경 증상이 거의 없고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원인의 차이는 허리 디스크는 반복적인 허리 굽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습관, 그리고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요통은 갑작스러운 움직임, 운동 부족, 과도한 허리 사용,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잘못된 자세, 혹은 잘못된 잠버릇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증상의 치료 및 회복 경과는 허리 디스크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 주사로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요통 치료는 휴식, 스트레칭,
진통소염제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자세 교정으로도 통증 완화가 가능합니다. 회복기간은 수일에서 수주로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고 신호. 어떤 경우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리 힘이 점점 빠질 때,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심해질 때, 대소변 조절에 이상이 생길 때, 또는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허리만 아프다면 단순 요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될 수 있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혈압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잎채소 시금치 케일.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배추김치처럼 짠 음식 섭취가 많은 분들은 칼륨 섭취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익혀 먹어도 좋고 부드럽게 데쳐서 반찬으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두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을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하면서 혈압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구이 한 토막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오메가-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튀기지 말고 구이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혈압에 좋은 음식. 세 번째, 저지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저지방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안정적으로 도와줘 혈압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당이 첨가된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고 가능하면 플레인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세요. 이제 생활습관 3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식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짠 음식 줄이기. 고혈압 관리의 기본. 김치, 국, 찌개, 젓갈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반 이상 남기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간을 절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2주 안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꾸준한 걷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3.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하루 68시간 정도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좋고,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고혈압은 음식,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관리해도 의외로 빠르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3가지, 그리고 3가지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정보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평생 복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본질과 약물 치료의 목표. 고혈압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노화 등에 의해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혈압약은 이 시스템의 이상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추어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처럼 병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평생 복용이 권장되는 이유.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의 지속적인 복용이 권장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질환 관리.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은 다시 원래의 높은 수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합병증 위험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증 예방. 혈압을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만 심혈관 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약 덕분에 혈압이 안정된 것이지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약물 의존성 오해. 혈압약은 마약과 같은 의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닙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르는 것은 약물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의존성 때문이 아닙니다. 복용 중단의 가능성은?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모든 환자가 절대적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면밀한 지도와 감독하에
약물 감량 또는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고혈압 단계 혈압이 아주 높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진단받은 경우 강력한 생활 습관 개선 성공, 체중 감량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가 체중을 크게 감량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 식단 조절 저염식, DASH 식단 등을 철저히 실천하여 혈압 조절에 성공한 경우,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경우, 2차성 고혈압의 원인 제거 신장 질환, 특정 호르몬 질환 등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우, 중요 약물 중단은 절대로 환자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혈압, 신장 기능, 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 후에도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재상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평생 관리의 개념. 대부분의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약물은 그 관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요 원칙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병증 예방책입니다. 희망적인 관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주 운이 좋다면 복용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성공하더라도 엄격한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생 복용이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을 갖기보다는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평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주치의와 상의하며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나 혈압 수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될 수 있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혈압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잎채소 시금치 케일.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배추김치처럼 짠 음식 섭취가 많은 분들은 칼륨 섭취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익혀 먹어도 좋고 부드럽게 데쳐서 반찬으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두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을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하면서 혈압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구이 한 토막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오메가-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튀기지 말고 구이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혈압에 좋은 음식. 세 번째, 저지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저지방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안정적으로 도와줘 혈압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당이 첨가된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고 가능하면 플레인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세요. 이제 생활습관 3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식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짠 음식 줄이기. 고혈압 관리의 기본. 김치, 국, 찌개, 젓갈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반 이상 남기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간을 절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2주 안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꾸준한 걷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3.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하루 68시간 정도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좋고,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고혈압은 음식,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관리해도 의외로 빠르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3가지, 그리고 3가지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정보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평생 복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본질과 약물 치료의 목표. 고혈압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노화 등에 의해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혈압약은 이 시스템의 이상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추어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처럼
병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평생 복용이 권장되는 이유.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의 지속적인 복용이 권장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질환 관리,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은 다시 원래의 높은 수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합병증 위험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증 예방 혈압을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만 심혈관 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약 덕분에 혈압이 안정된 것이지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약물 의존성 오해 혈압약은 마약과 같은 의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닙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르는 것은 약물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의존성 때문이 아닙니다. 복용 중단의 가능성은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모든 환자가 절대적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면밀한 지도와 감독 하에 약물 감량 또는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고혈압 단계 혈압이 아주 높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진단받은 경우, 강력한 생활 습관 개선 성공, 체중 감량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가 체중을 크게 감량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 식단 조절 저염식, DASH 식단 등을 철저히 실천하여 혈압 조절에 성공한 경우,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경우, 2차성 고혈압의 원인 제거 신장 질환, 특정 호르몬 질환 등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우, 중요 약물 중단은 절대로 환자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혈압, 신장 기능, 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 후에도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재상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평생 관리의 개념. 대부분의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약물은 그 관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요 원칙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병증 예방책입니다. 희망적인 관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주 운이 좋다면 복용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성공하더라도 엄격한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생 복용이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을 갖기보다는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평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주치의와 상의하며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나 혈압 수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가슴 두근거림, 스트레스일까 병일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떤 박자로 뛰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몸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소중한 엔진,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규칙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제 리듬을 잃고 엇박자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맥은 쉽게 말해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겨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양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흉통처럼 분당 100회 이상 미친 듯이 질주하는 빈맥 증상, 어지러움, 쉽게 피로함, 실신 60회 미만으로 느릿느릿 뛰는 서맥 증상, 그리고 가슴 답답함, 덜컹거리는 느낌으로 불규칙하게 떨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맥박이 한두 번 건너뛰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두근거림은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왜 심장의 리듬이 깨지는 걸까요? 심장은 참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진한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신 술 한 잔,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심장의 전기 회로를 교란하는 주범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고혈압, 당뇨 혹은 심장 자체의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심장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면 먼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어 앉거나 누우세요. 넥타이나 벨트는 과감히 풀어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보세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문 채 화장실에서 힘을 주듯 배에 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미친 듯이 뛰던 심박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자극은 심장에 과열을 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당시 맥박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기록해두세요. 그 기록이 의사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하지만 이런 대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앞이 하얘지며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 혹은 숨을 쉬기 힘든 호흡, 곤란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리듬을 찾아서 부정맥은 두려운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다지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부정맥이라는 불협화음을 다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차례입니다. 규칙적인 리듬 속에 깃든 건강한 삶, 그 소중한 박자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인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말처럼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의 전조 증상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징후는 가슴 통증, 흉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정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느껴지는 강한 압박감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단순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점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졌다가 멈추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심근경색 단계에 이르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둘째, 방사통 통증의 확산. 심장의 통증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는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왼쪽 팔과 어깨 통증,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 안쪽이나 어깨로 통증이 뻗어나갑니다. 목과 턱 통증, 갑자기 턱이나 잇몸이 아프거나 목이 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턱이 아프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등과 날개뼈 사이 통증 등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형적 증상 소화기 및 호흡기 징후.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 다음과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체한 듯한 느낌,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심한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먹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쁘고 찬바람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식은땀과 안색 변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젖을 정도의 차가운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는 심박 출량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매우 위중한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실신 등의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하십시오.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편하게 앉거나 눕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으십시오. 이미 협심증 처방을 받은 환자라면 비상약을 복용하십시오. 단, 혈압이 낮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의료진의 지시를 따릅니다. 전문의의 조언. 심근경색은 골든타임 2시간. 이 승부처입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낙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애매한 통증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 것이지 결코 헛걸음이 아닙니다. 가슴 두근거림, 스트레스일까 병일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떤 박자로 뛰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몸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소중한 엔진,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규칙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제 리듬을 잃고 엇박자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맥은 쉽게 말해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겨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양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흉통처럼 분당 100회 이상 미친 듯이 질주하는 빈맥 증상, 어지러움, 쉽게 피로함, 실신 60회 미만으로 느릿느릿 뛰는 서맥 증상, 그리고 가슴 답답함, 덜컹거리는 느낌으로 불규칙하게 떨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맥박이 한두 번 건너뛰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두근거림은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왜 심장의 리듬이 깨지는 걸까요? 심장은 참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진한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신 술 한 잔,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심장의 전기 회로를 교란하는 주범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고혈압, 당뇨 혹은 심장 자체의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심장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면 먼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어 앉거나 누우세요. 넥타이나 벨트는 과감히 풀어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보세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문 채 화장실에서 힘을 주듯 배에 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미친 듯이 뛰던 심박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자극은 심장에 과열을 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당시 맥박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기록해두세요. 그 기록이 의사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하지만 이런 대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앞이 하얘지며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 혹은 숨을 쉬기 힘든 호흡, 곤란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리듬을 찾아서 부정맥은 두려운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다지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부정맥이라는 불협화음을 다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차례입니다. 규칙적인 리듬 속에 깃든 건강한 삶, 그 소중한 박자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인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말처럼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의 전조 증상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징후는 가슴 통증, 흉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정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느껴지는 강한 압박감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단순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점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졌다가 멈추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심근경색 단계에 이르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둘째, 방사통 통증의 확산. 심장의 통증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는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왼쪽 팔과 어깨 통증,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 안쪽이나 어깨로 통증이 뻗어나갑니다. 목과 턱 통증, 갑자기 턱이나 잇몸이 아프거나 목이 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턱이 아프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등과 날개뼈 사이 통증 등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형적 증상 소화기 및 호흡기 징후.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 다음과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체한 듯한 느낌,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심한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먹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쁘고 찬바람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식은땀과 안색 변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젖을 정도의 차가운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는 심박 출량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매우 위중한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실신 등의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하십시오.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편하게 앉거나 눕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으십시오. 이미 협심증 처방을 받은 환자라면 비상약을 복용하십시오. 단, 혈압이 낮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의료진의 지시를 따릅니다. 전문의의 조언. 심근경색은 골든타임 2시간. 이 승부처입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낙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애매한 통증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 것이지 결코 헛걸음이 아닙니다.